안녕하세요. 부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관제인 조사 및 한가에서 몇 가지 생각해볼 문제. 기초자료 확보 방안, 우편물 촉탁제도 악용 사례. 파산 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우편물 촉탁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관제인이 인지하게 되면 법원에 알려 다시 우편물 촉탁을 하게 하여야 하며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을 때까지 주소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부득이하게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변경된 주민등록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관제인에게 알리지 않아 관제인은 전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편 촉탁 제도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유명무실합니다. 물론 하고 있는 관제인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우편물 촉탁 제도를 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의무적으로 했는데 현행 서울 회생법원 하에서는 선택적으로 관제인이 우편물 촉탁 제도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제 촉탁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맡겼기 때문에 우편물 촉탁을 통해서 이제 간혹 진짜 몇백 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또 번거롭기도 하고 우편물 관리도 힘들고 해서 한두 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죠. 결국 이제 비용의 문제죠. 의무적으로 하고 그거를 검수하는 직원을 둬야 되고, 그쵸? 그러면 사실 쓸데없는 과비용이 들 수도 있죠. 물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년에 그 직원 인건비하고 해서 한 1,500만원, 2,000만원이 들였는데 과연 그 이상의 어떤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장담을 못하죠.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서 1억을 썼으면 한 2, 3년마다 간혹 발견되는 경우 있습니다. 비용은 1억 들어가고 환수하는 거는 2, 3천배이 안 됐다. 사회적으로 이제 비용 놓고 봤을 때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현행법 하에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우편물 촉탁 제도는 서울의 경우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은.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발표한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 얘기죠. 파산 선고 이전에 채권자가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였는데 수령하지 않던 도중 파산 선고했었고 채권자가 특별 송달을 신청하여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에게 송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가 관제인에게 알리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었으며 1심에서 패소하고 관제인에게 채권자를 추가해도 되느냐 연락을 받고 이를 관제인이 인지하게 되었다.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에서 소송을 수기하여 승소를 하였다. 두 번째 사례. 파산 선고 전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우편물이 관제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어, 저도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한 거를 입을 쑥 다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공탁도 찾은 적도 있고요. 손해배상 소송, 몇 억짜리 소송. 물론 이제 터무니없는 소송이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심 재판 선고 시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파산자가 패소하여 항소를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던 도중 법원이 성명 준비 명령 우편물이 관제인에게 송달되어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폐업 관련. 주식회사 등 법인이나 이른바 1인 회사인 경우 매출채권 조사 관련. 이외로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 채무자가 이제 부도가 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매출채권 내역은 대표인 채무자만이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제인이 환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임원인 채무자는 회사의 채무에 연대부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이제 드물죠. 법인 파산이 선고되지 않고 대표자 개인 파산이 선고되면 대표자는 등기이사는 당연 퇴임하게 되죠. 대표이사인 채무자가 회사의 재산을 제3자에게 편파 변제한 경우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인이 채권자의 대행사, 채무자가 회사의 재산을 채무자의 가족에게 증여를 한 경우 부인권 행사 여부가 문제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매출채권, 물품 도매, 제조회사, 하도급 등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채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매출장부를 요청하지만 이를 쉽게 내놓는 채무자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영업양도 또는 상호속용 문제. 채무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 지급불능 시점이 이르러 동일한 장소에서 가족 명의로 이제 사업하는 경우가 좀 많죠. 이른바 상호속용 문제죠. 영업양도. 그렇죠? 이럴 경우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양도나 상호속용에 해당되는 경우 관제인이
영업 양수이나 상호 소경 업체에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채권 행사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제 관제인이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간혹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영업 양도, 상호 소경, 그다음에 매출 채권 확보 방안, 그다음에 이제 우편 송달이 문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이제 관제인분이 발표한 부분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